여러분 집안에 가보면 아마 리튬 배터리로 구동되는 제품이 뭐 적어도 10개, 수십 개씩 있을 거예요. 시스템화돼서 대형화됐을 때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시스템적으로 접근하고 진단하고 관리하는 기술들이 좀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개발되고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LG에서 그런 발표를 했었는데 어떤 소비자가 결국 수용 고객이 요구하는 에너지 밀도나 이런 스펙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기술이 한 2주 정도 걸렸는데 이거를 AI 가지고 이제 하루로 단축을 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AI라는 거는 패턴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잘 패턴을 이해를 못하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패턴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빨리 찾아줍니다. 그래서 어떤 단백질 같이 복잡한 그러니까 종이접기 했는데 내가 종이접기에서 꾸깃꾸깃한 거를 이렇게 끼워 맞추려면 어떤 각도로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잘 맞아 라는 거를 우리가 수백만 번을 시행착오를 해야지 할 걸 얘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혹은 그냥 패턴만 딱 보고 맞추는 거예요. 제조 기술에서도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됩니다. 고객 요구에 맞게 원재료는 어떻게 배합하고 기구 설계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을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소위 장인이라고 하는 기술자가 그 자기의 노하우를 가지고 야, 요 정도 스펙이면 요렇게 설계하면 되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파인 튜닝 해서 만들었던 걸 AI가 아주 표준적으로 일관되게 그 편차 없이 그렇게 이제 설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거죠. 진단을 한다는 거는 패턴을 찾는 거예요. 이상한 패턴. 얘가 안 이러던 애가 왜 이러지? 같은 어떤 특정 셀에서 그런 것들을 찾는 건데 그걸 하는데 AI만큼 적격인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AI 기술을 배터리를 진단하고 관리하는데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여기서 의자가 몇 개 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다 똑같은 정답을 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의자가 뭐 100개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의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요. 합의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거기에 패턴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이 의자를 찾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세요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자라는 걸 정의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보통 의자는요 등받이가 있고요, 뭐 다리가 4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다리가 뭐냐, 등받이를 뭐냐를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으로는 못 해요. 근데 이제 AI는 그거를 인간의 어떤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냥 그 주어진 데이터에서 가장 최적화된 패턴의 형태로 인식을 하는 기술이에요. 여기 있는 스튜디오에 있는 의자도 다리가 하나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의자로 인식하잖아요. 아무 무리 없이. AI도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배터리에서도 이 셀들이 결국은 전류 전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 상관관계 안에서 그냥 전압의 단순하게 형태만 봤을 때는 우리가 지극히 정상같이 보이지만 이게 패턴적으로 약간 미세하게 변화되는 것들을 알고리즘으로 규정하고 찾는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AI를 통해서 하면은 이걸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의자를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 의자를 알잖아요. 그것처럼 요게 분명히 이상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의자란 이상이라는 걸 찾고 나서 그 이상의 종류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다시 얘가 그걸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용됐던 데이터들을 또 분석을 해서 어떤 종류의 이상이고 어느 정도의 이상일지 같은 것들도 유출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지도학습은 내가 AI를 학습시킬 때 정답을 알려주면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도학습은 사진을 보여줄 때 이 사진이 고양이야, 강아지야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그걸 수백만 장, 수천만 장을 보여주다 보면은 그냥 어떤 사진을 보여줬을 때 그게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를 맞춰요, 얘가. 근데 비지도학습은 그 소위 레이블이라고 하는 그 정답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 이상 진단할 때 그런 게 생겨요. 왜냐하면 고양이, 강아지는 레이블을 사람이 수동으로 이렇게 기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이라는 상황을 빅데이터를 학습시킬 만큼의 이상 상황을 다양하게 연출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덴드라이트가 발생한다는 건 이상이잖아요. 암 발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암이 발생하는 수천만 가지의 경우의 수를 데이터를 다 확보하고 있으면 지도학습을 통해서 그 정확한 날짜를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덴드라이트, 그러니까 암 발생 케이스를 수천만 가지의 데이터를 사례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덴드라이트 발생을 뭐 날짜까지 맞춘다는 건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발생 날짜가 아니라 그냥 발생했는지를 맞추는 건 비지도 학습을 할 수 있어요. 비지도 학습이라는 거는 답이 없지만 이상한 거, 패턴적인 변화가 생기는 걸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패턴의 변화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안 이러던 사람이 이런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 패턴에서 이제 어긋나는 일을 해 나가기 시작하면 이상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게 덴드라이트 발생의 가능성이 큰 거죠. AI가 그런 이상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아주 성능 좋게 활용이 되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성능 검증을 하고 있는 게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불을 냅니다.
그 덴드라이트 상황을 연출을 해요. 아주 미세한 침습을 시키면서 내부 단락을 아주 천천히 일으켜요. 덴드라이트처럼. 그러면서 불이 안 나죠. 외부적으로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아주 미세 내부 단락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전압도 크게 흔들리지 않지만 패턴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상이 생겼다라는 걸 인지해내는 실험을 여러 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걸 이제 셀 단위로도 하고 있고 아예 그냥 전기차 팩을 불을 내는 실험도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팩 자체를 불을 내면서 BMS도 살려놓고 BMS는 이걸 하는지도 한번 봤고요. 그럼 저희는 얼마나 빨리 그걸 진단하는지도 봤고 그런 실험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아주 좋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가보면 아마 리튬 배터리로 구동되는 제품이 뭐 적어도 10개, 수십 개씩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만큼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스템화돼서 대형화됐을 때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시스템적으로 접근하고 진단하고 관리하는 기술들이 배터리 생애 전주기 관리, 그 제조부터 재사용, 재활용까지의 그 모든 단계에 있어가지고 아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제 성능이나 안전 그리고 이제 비용적인 측면을 효용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기술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배터리를 얘기하면은 셀 제조, 그다음에 셀을 어떻게 하면 싸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들고 뭐 잘 만들고 이런 쪽에만 많이 집중돼 있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이런 쪽을 시스템 쪽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 시스템 기술이 어떻게 보면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우리나라가 IT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IT 강국인 만큼 이런 IT 기반의 시스템 기술들이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개발되고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